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어슴새벽 인사드립니다. 주말 라이브 방송에서 원래 투자인 문학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라이브 방송할 일정이 조금 안 돼서 녹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을 좀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말씀 드리고, 녹방으로 대체한다는 점 알아주시고, 오늘 또 토요일 투자인 문학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하랑 도반분들에게 써드렸던 글에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지금 타이밍쯤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글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투자인 문학 관련된 내용도 쏙쏙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면, 지금 이제 한 수일째 여러분들 되게 좀 지지부진한 지루함을 느끼실 거예요. 큰 변동이 없이 이렇게 지루하게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들도 지루하게 있고. 그래서 늘 이렇게 지루하게 있을 때 위아래든지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데, 결국에 지금 상승장 안에 있고 위로는 갈 텐데, 뭐 이렇게 하다가 빠졌다 갈지 위로 바로 갈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위로 간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의 좀 지루한 시간 여러분들 거래소 앱 그만 보시고 여러분들 각자 또 집중해서 시간 보내실 것들에 여러분들 시간을 쓰고 계시면 좋은 장세가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6월 달에도 좋은 흐름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런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연말 11월쯤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랠리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달에 좀 원래 한 3, 4, 5월 달 이렇게 좀 그 좋은 장세를 기대하고, 6월 한 7월 이렇게 좀 7, 8월 뭐 9월까지 좀 이제 하락과 횡보장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정고를 회복하는 흐름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올해 초쯤에 좀 예상을 했었는데, 4월 달에 좀 하락이 나왔고, 지금 5월 달에 좀 한 절반의 회복과 횡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6월 달과 한 몇 달 정도는 좀 좋은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연말에 대선에 맞물려서 정말 그 전에 큰 랠리가 한번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좀 지루한 횡보 시간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시간들 보내시면서, 아니면 배우고 싶었던 거, 아니면 뭐 여유가 되시면 얼마라도 코인 더 주우시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승장 안에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결국엔 좋아질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공포 탐욕 지수도 72에 약 그리드, 약 탐욕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동 없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0일 정도 동안 큰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푸도 큰 변동 없이 1%대다. 목이 제가 조금 자주 잠기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여러분들 듣기에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 버슴새벽 채널 하면 또 여러분들이 수면제 채널로 그 목소리 때문에 잠이 잘 온다고 들으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요새 목소리가 조금 원활치 않아서 잠드시는데 방해가 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선물 시장의 데이터 이것도 좀 보면, 지금 이렇게 큰 변동 없이 계속 여기 아래 있어요. 노란선 아래. 그러니까 큰 지금 탐욕의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다. 선물 크게 개입이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통령 조 바이든이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SAB 이제 112 법안이 폐지가 됐으면 좋았는데, 이게 어떤 법안이죠? 우리가 공부했던 그 기업들이 코인을 보유할 때 재무제표상에 굉장히 기업들이 코인 보유하기 어렵게 만든, 불편하게 만든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를 폐지를 해줘야 기업들이 참 보유하기 편한데, 미국 조 바이든이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저는 뭐 조 바이든이 이렇게 큰 생각이 있이 거부했다기보다는 어떤 위에 이것들을 주도하는 그들이 이제 거부를 얘기했고, 이제 꼭두각시 이분은 그걸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부분은 또 이제 전 세계 최고 대통령인데 이제 음모론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보는 단면적인 그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이면에는 4차원과 5차원이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결국에 흐름하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때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6년도부터도 BIC에서 은행들이 코인 보유하는 거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거 26년으로 타임라인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런 거와 맞물려 좀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BS 싱가포르의 이제 은행인데 ETH를 1억 7천만 개 보유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의혹이 부인을 하죠.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그 크립토 슬레이트라는 곳에 이제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센 여기가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가 금융기관으로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을 식별한 후 이더리움 고래라고 밝혔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더리움을 들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DBS는 당연히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DBS가 지금 현재 4개 법정 화폐 싱가포르과 US, 뭐 홍콩, 그다음에 엔화 이렇게 다루고 있고 6개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칼다노, 그다음 XRP 이렇게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 그 디지털 DBS 이 디지털 거래소가 엄청난 그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추정이 나왔는데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결국에 저는 나중에 뭐 맞다라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아까 방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26년도에 은행들이 코인 보유하는 거 발표를 해야 되죠. 그 전까지 많이들 쟁여가지고 이미 지금 발표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대중들이 다 그걸 봐요. 그러면 와, 은행들이 코인을 사네. 그럼 코인이 진짜 사기가 아니구나 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대중들이 너도 나도 코인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은행들이 미리 코인 다 쟁여놓고 그 다음에 ETF 해가지고 ETF 상품 개인들한테도 팔 준비 싹 끝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코인들 쌀 때 사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인 보유했어요 라고 26년도쯤에 발표를 해요. 그러면 코인 가격이 이제 엄청 증명이 일어나면서 대중들이 사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ETF가 많이 팔리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접근이 ETF가 쉬우니까.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코인 싸게 사서 좋고 ETF도 팔아서 좋고 둘 다 되는 거죠. 일타쌍피가 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좀 늦추고 BIS에도 26년도로 연장을 하고 지금 이렇게 DBS에서도 우리는 이더리움 1억 7천만 개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의 추론을 퍼즐을 맞추다 보면 물론 이제 자기만의 시나리오지만 결국에 제가 지난 암호자산 시장에서 수년간 이 자기의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맞춰봤을 때 우리가 수년 동안 계속 부해바구니 하면서 부해바구니 만드는 과정이다. 코인들 계속 시총을 넓혀 나간다. 지금 결국에 자산의 토큰화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추론을 계속 한다는 과정 자체가 결국에 우리의 성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건 이런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결론이 나오고 그게 맞고 틀리건 간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내가 세운 가설이 맞을 확률이 점점점 올라가는 게 우리의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투자 시장에서 우리가 인문학적 사고를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이유기도 하죠. 자, AI 쩐의 전장에서 일론 머스크와 MS 그다음에 오픈 AI 여기 이제 MS와 오픈 AI는 같은 이제 주주로 묶여 있는 데죠. 이제 MS에서 인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누가 이길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머스크 X AI 슈퍼컴 계획에서 사우디로부터 60억 달러 투자를 유치를 했고 MS랑 오픈 AI는 135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엄청난 지금 이제 여기는 원하고 여기는 이제 달러니까 대략 60억 달러라고 하면은 한 7조 한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상 MS 쪽이 이제 오픈AI 쪽이 돈이 훨씬 더 많은 이런 모습이고 소뱅 같은 경우 88조 원 정도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여기도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네이버 카카오 있고 소뱅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여기 합쳐가지고 MS랑 이제 머스크 여기가 이제 한판 AI 전쟁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 돈의 쩐의 전쟁이고 돈을 얼마큼 많이 넣어서 이것들을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슈퍼컴들을 많이 세팅하느냐 이런 이제 싸움으로 가는 건데 세상이 저는 앞으로 한 불과 5년 지나고 또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특이점이 이제 일어날 것 같으니까 AI라는 것 자체를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일부로 이제 받아들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AI를 받아들일 때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인 건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AI가 정말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면 세상 인류가 AI를 바라보는 이 측면 자체가 굉장히 그 세대 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AI가 익숙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세대와 그다음 AI가 이제 나온 세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결국에 AI가 점점점 많이 발전을 하면 지금 이런 사진들부터 해서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 다 AI로 쓴단 말이에요. AI로 그냥 정말 손쉽게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AI로 쓰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에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예인 사업이나 배우나 뭐 엔터 이쪽도 자기 얼굴을 라이센스하는 시대로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오픈 AI에서 하는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AI로 생성한 거거든요. 이 사람 실제 배우 같잖아요. 근데 그냥 프롬프트를 넣은 거예요. 도쿄 스트릿에서. 그 다음에 뭐 스타일리시한 우먼이 걷고 있다. 도쿄 이제 그 거리를 걷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반짝이는 이제 네온 사인 같은 것들이 있고, 뭐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써요. 블랙 재킷, 이제 레더 자켓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긴 빨간색 레드 그 드레스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블랙 부츠를 신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펄스, 핸드백이죠. 이걸 들고 다닌다. 뭐 이제 블랙 펄스를 들고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 AI인지 인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시대로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어디 곳에서 매력을 찾냐라면 미묘하게 점점 더 인간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노동력이 안 들어간 그냥 고퀄리티의 결과물이고,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간 저퀄리티의 결과물이 오히려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동력이 들어가야만 고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퀄리티에 가치를 부여했다고 하면, 이제는 노동력이 안 들어가도 고퀄리티가 나오면 결국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 기준이 어딜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우리 직업을 정하고 우리가 먹고 살 이 시대의 흐름을 통찰할 때 결국에 이 노동력의 가치는, 예전에는 노동력 이꼴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이 그 퀄리티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다움이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통찰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코인 얘기로 좀 돌아오면 결국에 인간다움과, 그리고 AI 시대에서는 결국에 코인이 중추로 쓰일 거란 말이에요. AI 시대의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인문학적 사고와 우리가 앞으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서는 인간다움에 그러니까 내 자신이 계속 크리에이터가 되고 뭔가 이래야 되는 시대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크리에이터라는 의미 자체도 나라는 인간다움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앞으로 미래의 돈이 될 거고, AI 시대는 결국에 코인이 돈이 될 거다. 이런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통찰을 좀 하면 앞으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5년, 10년 AI 시대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하원이 코인 규제 FI 이제 20일 법안을 통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5월 23일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원 통과한 건 알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리플도 증권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웬만한 코인들은 다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상 되는 시점이 코인 요번에 다음 다가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또 시장은 다수를 물먹이는 방향으로 가니까, 다수가 또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이게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지지부진한 횡보장을 겪고 있다. 분들이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펀딩비 같은 경우 녹색 구간에 초원에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 과열이 없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이제 숏과 롱의 위치를 좀 보면 지금 위에 한 73,000에서 4,000 정도에 꽤 있죠. 그래서 이거 뚫으러 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래 좀 먹음직스러운 게 위에 좀 더 있죠.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고, 파이 사이클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 두 선이 겹쳐질 때,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가 무너질 때 몇몇 가지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들을 통해서 사랑 도반분들에게 프리미엄 뉴스레터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시면 되고, 제가 어느 정도 과열되는 시점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방송에서 제가 목 그리고 이제 주말에 방송을 하니까 그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MBRB 이제 G스코어 여기 보면 지금 여기도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대략 여기 근처에 올라갈 거고, 여기에 근처에 가는 때는 반드시 와요.
과열의 순간은 모든 사이클이 바닥에 갔다가 사이클 고평가 갔다 사이클 바닥에 갔다 고평가 갔다 이걸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우드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 보면 이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사실상 적정 가치인데 그 투자라는 건 늘 인간의 감정의 좌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마트에 물건이 떨어진다 사재기를 하면 마트 물건이 필요 없는 데 다 사니까 동나버리죠.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적정 물건만 팔리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하면 고평가로 가고 그다음에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면 저평가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양극단에 존재하는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 바닥을 찍은 22년, 23년을 지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다시 다음 열차로 고평가 너도 나도 코인을 사는 시기 불과 한 3월달 정도가 약간 그랬죠. 그거 3월달보다 훨씬 더 심한 너도 나도 사는 시기로 간다. 그거는 이제 반드시 오는 거고 그게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고 암호자산 시장이 부의 바구니를 확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수축과 팽창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팽창하는 구간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코인을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제 펌프와 플래그 패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작년 11월에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좀 해주다가 여기 뚫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플래그 깃발 패턴 해주고 다시 또 올라가요. 3월달 그래서 이만큼 74,000까지 올라가줬다가 지금 2달 동안 이제 하락 횡보 조정을 하면서 여기 있다가 다시 5월달 돼가지고 지루한 이 4월달에 하락을 뚫고 올라가서 거의 지난 74,000 살짝 아래에 있는 72,000까지 갔다가 지금 한 68,000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이 플래그 패턴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플래그 패턴 때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떠냐면 굉장히 지루하고 아 이거 코인 시장 왜 이렇게 재미없어. 파란불도 시원하게 비도 안 내리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불기둥도 안 떠오르고 이런 장세가 연출되는 게 있대요. 플래그 패턴 때 이렇게 계속해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뚫고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다시 뚫고 6월달과 7, 8월달 해가지고 거의 9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가는 제가 9만 달러 한 1억 5천 정도 그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 정도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서 알트장도 또 알트 코인들도 많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걸 좀 차트로 만든 이제 해외 차트리스트의 차트를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지금 우리가 하랑 도반분들하고는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빨간 박스 구간에 올라가는 이 신나는 여러분들 기분 이제 째지는 이 구간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오다가 한번 해주고 또 해주다가 다시 이 50일선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수렴해주는 여기인데 플래그 패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깃발 계속 해주고 있는 거고 이 수렴 해주다가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땅땅땅땅땅 뚫고 올라갈 거다.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 이미 4월 달에 이런 흐름과 5월 달에 요거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맨날 얘기 드리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빠져서 아래로 간다라는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축과 팽창에 따라 이제 팽창하는 구간인데 다시 수축했다가 여러분들이 수축했다가 팽창 조금 하다가 다시 수축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암호자산은 부의 바구니를 만들어야 되는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게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레드박스로 지금 원래 우리가 한 5월달에 가는 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레드박스 구간으로 가는 걸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결국에 가게 될 거니까 지금 내가 그러면 시기는 예측할 수 없고 빨리 가란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코인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고 만약에 나는 살 돈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이라도 챙기시거나 아니면 몸이라도 챙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서 코인만 보시는 그런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있다 보면 또 어느샌가 여기 도달할 거예요. 그러면 지난 전고 여기를 넘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분할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고점은 모르니까 조금씩 계속 팔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우리 아까 주요한 매도 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 40 정도 도달하는 이때 매도 시그널을 했고 여기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중간에 이런다고 해서 알트코인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때 비트가 좀 더 달리는 거예요. 비트가 더 많이 오를 때 이렇게 올라와주고 내려간다. 이런 흐름이 된다 해서 대략 여기 정도
여기 정도 갈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가 감정을 두려워하고 코인을 매도해야 될 시기니까 오직 이때만이 긴장을 해야 될 거고 지금은 긴장할 때가 아닌 거죠. 어차피 사이클은 확장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지루한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대중이 관심 없는 구간엔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되고 대중이 관심 갖는 구간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내 마음이 불편할 때 투자 적기고 내 마음이 춤을 출 때는 투자 위기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 24년 현재 여기고 지금 여기 있고 이게 주봉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금의 주봉인데 이런 식으로 대략 우리가 여기 있다. 정고 부근 여기서 금 같은 경우 이렇게 시원하게 뚫고 한번 깊게 눌렀다가 이렇게 다시 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금처럼 깊게 뚫은 다음에 다시 눌러줄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대충 우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 고점 만들러 다시 새로운 부의 바구니, 새로운 비트코인의 사이클의 확장을 만들어 올라간다는 거죠. 다시 여기서 맞고 다시 내려가서 비트코인이 사이클의 부의 바구니 확장 안 하고 내려가는 가능성은 물론 이제 저는 비트코인이 마라톤의 이제 페이스메이커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엔 다른 알트코인들이 시총이 더 커질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 다시 내려가서 시총을 줄여가는 경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카닷에 대한 차트인데 폴카닷이 좋은 코인이죠. 아까 DBS에서도 폴카닷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대략 해가지고 7월달 뭐 한 요 정도 한 7, 8월 정도 해가지고 폴카닷도 꽤 많이 올라간다. 거의 한 18불, 19불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들이 많이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럼 지금 여기서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죠. 단기간에 이렇게 3배가 올라가면 두 달 만에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을 해주고 다시 연말 대선 11월까지 해갖고 다시 올라가는 이 랠리. 그럼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보는 차트고, 자, 이거는 이제 도식화한 건데 이제 이미지화 해가지고 인포그래프 형태로 이제 준비된 겁니다. 이거 보면 집이 옛날에 2016년에는 28만 불 정도였어요. 비트코인 664개였는데 22년도에 45개로 줄더니 그 다음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24년에 40만 개였는데 비트코인 6개로 준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에 계속 투자하고 가만히 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같은 자산이라도 올라도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자산을 수합을 할 때, 교환을 할 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알트코인 중에 특히나 리플과 스텔라 이런 걸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체감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 거 코인들만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게 결국에 밀린 영수증 처리처럼 이제 24년 5년에 리플 XRP와 스텔라 같은 경우도 밀린 것들이 한 번에 처리가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추세가 스텔라 같은 경우 뭐 자산의 토큰을 하고 있고 리플 RLUSD 뭐 스테이블 코인 이제 의회에서 법안 내고 있는데 미리 이거 준비해서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은행들 아까 DBS도 XRP 가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봤을 때 스텔라나 리플 같은 이제 덜 오른 코인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 증명하는 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실사용이 없는 많은 알트코인들, 뭐 폴카닷, 그다음에 뭐 폴리곤, 이더리움 뭐 이런 체인리크 이런 거 빼고 그다음에 좀 많은 사용성이 없는 것들은 많이 사라지는 시대로 이제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 인문학 방송이니까 투자 인문학 글을 한번 또 준비해봐서 여러분들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보면 제가 예전에 좀 꽤 오래 전에 썼던 글이에요. 랑 도반분들에게 썼던 글이고 저는 늘 이제 정신 에너지는 실체한다고 보는데 이 에너지라는 개념을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돈도 사실 다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력발전 이제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죠. 그래서 옛날에는 전기가 저장이 안 되니까 밤에 수력발전소 남는 전기 안 쓰면 그거 다 사라졌는데 그거를 지금 비트코인은 저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나가서 예전에 노동력을 써서 그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을 돈으로 어떻게 저장해요?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만든 종이화폐라는 돈으로 저장해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우리의 노동 에너지를 쓴 거를 돈으로 받아서 교환을 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또 농작물 같은 거나 먹을 걸 사가지고 우리 몸에다 다시 또 넣어요. 그럼 우리 몸에 그 에너지가 다시 들어가서 우리 몸을 일하게 만들고 이 에너지는 계속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건 다 에너지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 에너지도 쓰지만 육체는 결국에 다 정신으로 쓰니까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육체가 움직이겠어요. 그죠? 결국에
계속해서 제가 우리가 뭐 우주와 신과 제가 하나란 이런 이제 제 나름의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신이라는 이제 존재를 믿는 사람이지만 결국에 신이 우주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결국에 뭐 여러 가지 막 종교와 그 다음에 뭐 많은 여러 가지 그 학문들과 이런 데서 보면 결국에 우리의 생각을 어떤 걸 계속했을 때 그 생각이 뭔가의 펜듈럼을 만들어서 펜듈럼이라는 건 정신 에너지가 모여서 만든 에너지 양자역학의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물질화를 이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주에는 선과 악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 시장에서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함고 내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내 정신 에너지가 어느 지점에 이르는가에 따라서 결국에 그 지점에 이뤄냈을 때 그게 나한테 오냐 안 오냐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세상이 나한테 오냐 안 오냐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 파동이 서로 연결하여 보이지 않는 정보 에너지 구조물 펜듈럼을 만든다. 펜듈럼은 스스로 발전하여 자신의 규칙을 사람들이 따르게 만든다. 이게 이제 바딤 젤란드 구소련 물리학자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저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봐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히트친 서적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조금 더 현대적인 시크릿 관련 책, 이제 뭐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풀어낸 책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옛날부터 뭐 끌어당김의 법칙, 정신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대부분 다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정신에너지가 실제 하냐 안 하냐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이 결국에 한 방향에 도달해서 그것들이 이뤄내냐 안 이뤄내냐.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것도 결국에 암호화폐를 만드는 그 큰 그룹이 결국에 그들이 만드는 세상이 앞으로는 현금이 없어지고 모든 건 전자화폐, 코인으로 거래되는 앞으로의 그레인 리셋, 이제 파이낸셜, 이제 금융이 완전히 대격변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그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 청사진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ETF가 또 승인이 되고 결국에 다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들이 이걸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에너지는 결국에 실제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신 에너지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면 시대적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집단은 늘 존재해왔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제 방금 얘기한 그 집단이죠. 그래서 금융 엘리트들이 언론도 장악하고 있죠. 그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금융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예를 들면 전기차 시대가 사실 훨씬 더 빨리 열릴 수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니콜라 테슬라가 무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그것도 개발했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석유를 무기화했죠. 그래서 통제를 하기 위함이죠. 불을 위해서요, 다. 돈을 위해서. 그래서 지구 이제 아래 화석층에서 뽑아내는 석유로 인해서 그거를 전기 에너지가 나오면 석유가 사실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석유로 그들의 부의 기득권을 만드는 그 장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 시대를 열기보다는 발전하기보다는 엔진 시대로 간 거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석유가 시대적 방향성임을 보여주고 언론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석유를 담합을 해서 석유를 가격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오펙 회의에서 하잖아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 에너지가 모여서 결국 석유 중심의 한 시대를 이끌어 왔고 그리고 다시 이제 몇 해 전부터 또 탄소 중립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석유 중심의 시대에서 이제는 그들의 그 석유를 이용한 기득권의 부의 격차는 이미 만들어냈고 그들이 원하는 건 이미 얻었고 그 다음 이제는 탄소 중립의 시대, 지구의 이제 지구의 좀 그 환경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탄소 중립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전기차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따른 혁명은 사실상 그들이 어떤 사람들 집단이 어떤 정신 에너지로 어떤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원자재, 금융 모든 걸 장악한 그들이 지구라는 하얀색 도화지 위에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모두가 그 정신 에너지 그것을 상상하며 거대한 정보 에너지 펜듈럼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석유 시대에서 석유 시대 앞으로 석유고 자동차들 다 석유를 넣어야 되고 석유가 돈이 되고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그럼 사람들은 석유가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석유에 당연히 합당한 석유 사실상 훨씬 더 싸게 팔아도 되지만 담합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에 팔아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석유는 비싼 거고 석유가 터진 나라들은 잘 사는 거다라는 모든
합입점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에너지 정보 펜듈럼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러면 석유가 점점 귀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시대의 석유 시대를 창출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성된 거대 에너지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를 바라봐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정말 거대해지고 나면 그 에너지가 자의식을 가져서 에너지 스스로 자의식이 생겨서 스스로 에너지가 발전을 해서 사람들이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대에 따른 어떤 에너지의 그 펜들럼을 어떤 특정 집단이 만들어내면 그 에너지의 집단은 결국에 그 에너지의 펜들럼은 이미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이미 믿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가령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제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AI 시대에 대한 그 지금 이야기를 거의 한 1년 반 동안 엄청난 얘기를 대중들한테 하고 있죠. 그러면 AI 시대를 이제 막 개발하면서 아까 뭐 MS랑 여러 군데에서 돈을 엄청 들여서 하고 있어요. AI를 어느 정도 하고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AI에 관심 많고 점점점 AI 이러면 결국에 이 AI가 나중에는 더 이상 굴러가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점점점 커지는 흐름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들이 정신 에너지를 소위 말해서 공량을 해서 그 정신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것 자체도 에너지의 공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그 정신 에너지가 어떤 특정 종교의 공량이 되면서 그게 점점점 커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독교와 이 하나님을 믿는 정신 에너지가 가장 큰 이유도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이종신을 섬기지 마라. 그 얘기는 이종신이 뭔가 다른 게 뭔가 있다는 거를 하나님도 아셨던 거고, 왜 그걸 싫어할까 생각하면 정신 에너지의 이런 개념으로 귀결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스스로 이제 가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저만의 이제 생각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넘어가면 암호화폐가 이제 그들의 다음 시대적 방향성이자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거대한 정신 에너지다. 그래서 이제 금융 대격변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부를 믿어라, 종이화폐 뭐 안전하다, 그 다음에 근본위로 하던 달러가 붕괴가 되고 그냥 종이화폐를 찍어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암호화폐가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CBDC가 준비가 더 되고, 그 CBDC 전에가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법안을 내기 시작을 했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잘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CBDC 시장을 넘어가야 될 때면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종이화폐 시대에 대해서 붕괴는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만들었던 그 정신 에너지의 펜듈럼을 이제는 CBDC 세상이 눈앞에 오고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 시대가 되면 분명히 그 에너지의 정보 펜듈럼을 기존의 종이화폐가 안전하다는 거에서 CBDC로 넘어갈 거예요. 명분 여러 개 삼겠죠. 종이화폐 뭐가 문제고 CBDC 뭐가 편하고 뭐가 좋고 계속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또 대중들의 정신 에너지를 그쪽으로 이끌 거다. 그 CBDC와 크립토 코인과 AI가 이제 맞물린다. AI 시대에서 사용되는 돈은 뭐다? 종이화폐를 안 쓰고 AI, 기계가 이해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AI가 실물을 받나요? AI는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데, AI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람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AI는 결국에 온라인에서 주로 다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론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AI가 그 사람들을 응대는 하겠지만 거기서 역시도 AI가 계산하기 편한 돈이나 수많은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아주 쉽게 계산하는 건 당연히 코인일 거 아니에요. 소수점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코인. 그러니까 AI 시대에 맞물려서 코인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그래서 이 펜듈럼이 거의 완성이 끝났다. 그래서 소수인 금융 엘리트들이 강력한 리딩으로 결국 이뤄냈고, 이제 대중들의 정신 에너지가 암호화폐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펜듈럼 사이즈가 커질 것이고, 그때는 금융 엘리트의 리딩과 관계없이 거대해진 자의식으로 인해 암호화폐는 스스로 성장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배를 띄우고 어느 정도 하는 데까지는 그 선장들, 그 사람들이 해요. 근데 이게 띄우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항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라는 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때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26년에 은행이 코인을 얼만큼 보유했는지 이제 공개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제일 믿는 게 내 돈을 보관하고 있는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 대부분 다 믿는단 말이에요.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코인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그러면 은행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은행들이
코인들을 엄청나게 보유했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 그 시대가 되면 대중들이 확신을 하고 증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내 돈이 은행들도 코인을 사는데 은행 심지어 코인 가격도 오르네? 그러면 내가 이거 지금 내가 그냥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코인을 사야 되네? 그럼 코인 어떻게 하지? 은행 갔더니 ETF 들으래. 그럼 은행 좋고 나한테도 좋은 ETF를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코인 ETF. 그래서 그 코인이라는 게 새로운 부의바구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기를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알아서 그 다음부터 밥도 먹고 씻고 돈도 벌어서 자기만 쓰면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걷기 시작한 지는 좀 됐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시점 정도 됐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증명이 일어나는 때가 머지 않았다. 그게 1, 2년 안에 온다라고 봅니다. 대중증명의 시대. 1, 2년 안에 대중증명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면 그 전에 이미 가격이 올라 있어야죠. 왜냐? 기회와 증명은 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쵸? 증명이 이루어진 순간에 늘 기회는 없고 기회가 있을 땐 증명할 수 없고 그래서 기회의 순간에 증명을 요구하는 무지랭이 대중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정신 에너지의 기본 뼈대를 그들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치채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우린 이미 눈치를 채고 있죠. 대다수 이제 뼈대에 관심도 없고 막 이럴 때 우리는 다 관심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산업혁명, 인터넷혁명, 블록체인 혁명 이런 혁명 초기에는 극소수만이 자기의 정신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모두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극소수만이 새로운 시대 혁명을 만들어내잖아요. 0.1%가 그 창업을 해갖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술을 만들잖아요. 지금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사람이 0.1%, 창업을 해갖고 뭔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0.01%, 0.00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희미한 것을 믿는 사람. 우리가 사랑토방분들 기억하시죠? 보이지 않는 별빛을 따른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제가 별빛 그 사진 아래 여러분들한테 써드렸던 글. 보이지 않는 별빛이 암호화폐입니다. 그럼 사람 믿기 어려운 건데 그걸 우린 따르는 거고 보이지 않는 희미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0.9%. 이게 지금 우리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이 믿어야 믿는 이제 99%. 이제 가르쳐줘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ETF 승인이 나고 은행들이 국민은행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얼마 보유했다더라 하고 비싸지면 그때부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샀다가도 가격 빠지면 파는 거죠. 불안하니까. 왜냐면 못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는 시대의 흐름이 보인다. 거대한 펜들럼 에너지 형체가 보인다. 이제 엄청나게 성장한 일만 남은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엄청나게 성장한 미래 여러분들의 그 암호화폐 시대를 여러분들이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가만히만 있으면 내 계좌의 부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영역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암호자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면 지금 상승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승장의 그 사이클을 즐기는 법은 사실상 망치만 있으면 돼요. 머리를 뻥 치고 그 다음에 자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수면제로 해서 그냥 자면 된다. 물론 이제 수면제는 그렇게 뇌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의식에 드시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은 한순간에 찾아온다. 그래서 단 전제는 인내하고 노력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찾아간다. 진짜 제가 많이 느꼈던 건데 진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잘 준비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이 기회를 잡고 그냥 어떻게 운 좋게 기회를 잡아서 뭔가 성공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한 길어야 진짜 길으면 10년 아니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안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미 많은 걸 이뤄봤던 그 소위 말하는 맛있는 맛을 봤잖아요, 세상에. 근데 다시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 맨날 저기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나 이제 퍼스트 클래스 타다가 이코노미 타면 좀 이제 힘든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맨날 어디서 비싼 밥 드시다가 갑자기 편의점에 삼각김밥만 먹으면 그러면 또 좀 힘든 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비싼 연봉에서 연봉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운 거.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성공한 건 오히려 독이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독인 거예요. 그래서 대기만성형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해서 묵묵히 노력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 대중들과 반대로 불편한 마음에도 꾸준히 시장에서 공부하며 투자를 이어나가는 거고 그리고 일상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마음의 자세다. 일상에 진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거 저도 아는데 저는 이제 투자에서는 그게 참 잘 되는 편이고 다른 부분 이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서 이제 행복을 잘 느끼면서 그렇게 이 투자에서 평온함을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니까 늘 노력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모든 게 다 되고 막 진짜 현자처럼 이런 투자 인문학을 얘기하면서 와, 이 사람이 이런 게 다 되고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안 되니까 저도 이렇게 글을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아, 어떤 삶을 살아야 진짜 이 삶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쓰는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 안 되는데 저런 글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는 거죠. 진짜 다 모든 게 완벽한 사람 여러분들 공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란 여러 성공 요소 중에 사회적 지위 단면만을 보면 묵묵히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판사가 되려고 엄청 노력하고 유명한 의사가 되고 거대한 기업가, 뭐 축구 선수, 연예인 모두 다 인내의 결과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죠. 좀 연예인들 중에도 처음부터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그러니까 인성이 단단하지 않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불과 몇 년 하다가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비슷하잖아요. 축구 선수 또 똑같죠. 거대한 기업가가 똑같죠. 유명한 의사도 똑같죠. 뭐 불법 시술하고 좀 문제가 되는 것들 많이 저지르고 결국에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도 진짜 기본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끝은 똑같다라고 봐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 기본의 그 위치를 어디에 둬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각자 이제 종교가 있으시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귀결되다 보면 뭐 투자 방송에서 돈이나 벌면 되지 그런 생각 왜 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되는 것 미래 확정적인 부의 확장에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과 이제 1, 2년 안에 여러분들이 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또 상승장의 피크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1년에는 올 수도 있고 피크가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모르죠. 아니면 지금 당장 3개월 때 많이 오르고 또 좀 빠졌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결국에 그걸 얻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그 끝에는 여러분들이 그 퀘스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돈이 약간 아쉬울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굉장히 생각을 하죠. 이게 있으면 뭐가 있고 이게 있으면 뭐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돈이 생겨서 차를 사고 집을 사면 지금 안 행복한데 행복해질 거란 생각하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행복하신 분들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라 제가 감히 조언할 게 없고 이미 너무 행복한데 돈도 좀 더 있으면 더 행복하겠다. 이건 이제 너무 이미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고 지금 나는 안 행복한데 돈이 생겨서 행복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늘 제가 얘기하는 최고의 불행을 막아주는 정도고 최고의 행복은 절대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뭔가 하는 데서 성취도 느끼고 거기서 행복감을 계속 찾으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 역시 우리가 성공한 뒤에 사람들은 우리의 성공이 운이 좋았다고 그죠? 부러워할 거다. 아마 진짜 사람들이 이럴 건데 제가 진짜 리플 XRP 많은 그 사람들이 너 운 좋게 리플 XRP로 좀 돈 너도 벌었니? 뭐 이런 얘기하면 명존세를 한번 이제 짧게 끊어가지고 딱 한 대 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죠. 진짜 암호자산이 운 좋아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치 10배, 100배를 벌 수 있는데 그러면 그 10배, 100배를 버는 그만큼의 마이너스 에너지를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힘든 거죠. 특히나 리플 XRP는 5년, 6년 동안에 그 진짜 힘든 시간 21년도에도 남들 더 많이 올라갈 때 살짝 올라갔다가 뺨으로써 사람들한테 진짜 힘들게 만든 이것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이 저는 리플 XRP나 스텔라 이런 코인들 좀 덜 올라간 코인들이 반드시 엄청난 성공을 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때 성공할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일단 잘 없을 거고 그 성공하고 나서 또 주변 사람들은 그 성공에 대해서 그냥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고 이제 그냥 좋았네 라고 정도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뤄낸 거는 나만 알아주면 된다라는 그 영역으로 가지 않으면 현타가 오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미래 이 일은 리플 XRP도 큰 성공을 이뤄낸 때는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하랑 도반분들하고는 우리가 에스턴 하우스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끼리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진짜 투자해본 사람은 안다. 얼마나 이제 힘든 과정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 쭉쭉쭉 넘어가고
명심해야 된다. 우리가 99도까지는 아주 지루하고 마지막 그 1도가 채워질 때, 물이 끓을 때죠. 마지막 그 1도가 채워질 때 이제 보글보글 물이 끓잖아요. 그러니까 고3이 마지막 원하는 대학 입학 후, 뭐 사법고시 판사 임용 후 모든 마지막 순간 지나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을 넘어서야만 진짜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또 다음 챕터 넘어간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그 인내의 순간까지는 변함이 없고, 지금도 여러분들 토탈마켓캡 3번에서 좀 지루한데 결국에 빨간 박스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또 해도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3월하고 비교하게 돼요. 22년 대비해서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도 네 맞다고 지금 같이 동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회나 미련을 두는 것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뒤를 돌아보고 자책할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게 중요했다. 남들은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늦게 출발했을까 자책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니까. 미안하. 네, 이제 엄청난 선수죠. 그래서 이런 그 스포츠에서도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스포츠에서 끝에 가려면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난 계속 1등 하고 있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결국에 나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고를 하고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간중간 지치고 포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남들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나 왜 늦게 출발했을까?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누구 탓하는 거야. 너 그때 너 때문에 이런 거잖아. 계속. 근데 이미 그거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플 XRP나 이런 거 다 뭐 코인 투자도 여러분들이 나 3월달에 투자 왜 했을까? 아니면 더 일찍 투자할 거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나는 3월 꼭대기에 투자했는데 그럼 나 지금 마이너스 30%예요. 이미 내가 3월달 탐욕에 투자하고 22년도는 투자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내 탓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남들이 옛날에 샀는데 난 왜 늦게 샀을까? 난 왜 비싸게 샀을까? 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리플 XRP만 샀을까? 진짜 이게 어려운 건데 리플 XRP 좋은 건 맞잖아요. 리플 XRP 진짜 찐이긴 찐이고 그러면 나는 왜 리플 XRP 좋은 것만 알아봤을까? 근데 얘는 왜 안 올라? 해서 자책을 하는 건 이런 거죠.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을 때 자책하는 거야. 그러면 뭐를 바꿔서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 때 자책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뭐 하나가 좋다고 이것만 투자하면 또 리플 XRP처럼 힘들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좀 그래도 두세 개 정도 나눠서 해야겠다 라고 나아지는 솔루션에 대해서 갖고 있을 땐 자책을 해도 돼요. 근데 솔루션이 없는 자책은요, 그건 계속해서 답습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계속 탓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진짜 미련한 사람만 하는 거다. 그래서 지나간 실수에 대한 후회는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만 이용한다. 그 도구를 이용해서 앞으로 성공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후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게 두지 마세요. 이제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지금은 열심히 비트 이더 리플 모아나가면 되는 99도의 시기다. 이게 한 1년 정도 전쯤에 제가 쓴 글일 거예요. 이게 한 24년 6월쯤에. 그럼 이때 비트 이더 리플 모아나갔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미 엄청난 수익이겠죠. 물론 리플만 모았으면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야. 근데 비트 이더까지 모았다라고 하면 이더 뭐 130만 원 이랬을 테니까 수익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물이 끓기 전에 열심히 보석들을 모아둬야 된다. 매번 반복하지만 막상 물이 끓기 시작하면 모두가 말할 거다. 그때 좀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유일한 위기는 대중들의 정신에너지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올 때 오직 그때뿐이다. 오직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시기는 내 주변 사람들이 다들 코인에 정신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 코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구글 트렌드가 투자 인문학 그 자체다. 그래서 반전의 시간 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나한테 시간을 유리하게 만들면서 그저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제가 건강 꿀팁 정보도 그때 하랑 도번 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는데,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되게 심했었는데 그게 어떤 걸로도 고쳐지지 않아서 한의원에 가갖고 이제 좀 약을 좀 타보고 했는데 효과가 좀 있는데 한의원 약이 사실 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용담초, 치자, 뭐 산사, 메가 요거 제가 이제 먹고 있는 겁니다. 가루. 저는 이미 다 치료를 했지만 요거 이제 각각 25%씩 섞어서 4개를 그래서 경동시장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시키셔도 되고 그래서 경동시장 같은데 가서 그 약재 사갖고 재분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만들어 달라고 갈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3회 정도 1회 한 숟가락씩 드시면 진짜 식도염 굉장히 빨리 나으실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식도염을 1년 동안 양약 모음만 거 다 먹어봐도 안 낫다가 저거 먹고 저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식도염이 현대인의 질병이고 많이들 괴로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드린다는 거. 그래서 네, 어슴새벽 방송은 한의학 방송이나 네, 약 관련 방송은 아니고 그냥 인문학, 투자 인문학 방송이지만 가끔 건강 인문학을 하랑토판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있다. 제가 건강된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다. 좀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지금 또 조류독감 해가지고 약간 그 뭔가 팬데믹하는 빌드업이 되고 있는 약간 그런 조짐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랑 도반분들에게는 조심하셔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그 조류독감 관련해서 또 약간 빌드업이 돼서 코로나 때처럼 뭔가 또 그 하얀신을 권유를 하고 또 뭔가 좀 사람들 통제를 하고 큐어를 찍기 시작하고 이런 시대가 안 오기만을 바라지만 제 예상이 좀 불행과도 틀리게 코로나 때도 그게 안 오길 바랬는데 제가 예상했던 그 흐름대로 QR까지 찍는 통제해서 밥도 못 먹게 하는 혼자서만 밥을 먹어야 되는 둘인 밥도 못 먹게 했죠. 그런 시대로 가는 흐름은 또 필연적으로 올 것 같다라는 이 불안한 예감은 늘 맞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얘기를 드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 건강에 나는 백신 너무 좋다. 그럼 잘 맞으시면 되고 나는 한 번쯤 그래도 너무 빨리 만든 이 백신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내 몸에 들어오는 거니까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원래 10년 걸리는데 1년에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를 띄워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 번쯤 용기 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 원래 이영훈님의 일종의 고백인데 곽진원님이 이제 다시 부른 거고 일종의 고백.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기도 하고 원래 나의 아저씨와 그 다음에 같은 작가 나의 해방일지 둘 다 이제 되게 좋아하는 최애 드라마인데 좀 약간 글루미한 그런 코드가 좀 있죠. 그래서 일종의 고백 이 노래 되게 좋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작년하고 올해 초 좀 많이 힘들 때 그때 많이 들었던 저도 예전에는 CCM이나 이런 이제 찬양 노래를 왜 듣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뭔가의 마음이 좀 있고 나면 한번 막 귀에 들어오게 된다. 근데 이 편곡이나 이 되게 젊은 팀인데 CCM 하는 팀인 것 같은데 예람 50이라는 이 곳이 굉장히 음악 편곡이나 그 미국식 느낌으로 패드 이런 걸 좀 잘 깔아서 굉장히 음악이 홀리하게 그리고 또 고퀄리티 느낌으로 잘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셔라. 그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 마이 로드 마이 갓 나의 하나님 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또 종교 안 믿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시면 되게 이제 투자하실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면서 결국에 투자는 여러분들 6월달과 지금 이제 6월달 열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이제 미국 대선에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의 시간을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주말에 날씨 좋으니까 여러분들 날씨 좋게 잘 보내시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 사랑도본 여러분들 채팅 아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뿅.